네, 이제 카메라의 전원과 SD 카드를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카메라에 전원을 올리고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카메라 뒤에 있는 요 중요한 네 가지의 버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ISO. 이 ISO가 지시하고 있는 수치는 바로 빛의 감도, 필름의 감도. 감도란 뜻은 빛에 반응하는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감도의 반응 빠르기를 얼마에 설정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도 100인 경우와 감도 400인 경우에는 이 카메라에 빛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감도 100, ISO 100일 때 빛의 양이 이 정도의 빛의 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도 400, ISO 400일 때는 빛의 양이 요 정도만 있어도 최적의 결과물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감도 1600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적은 빛의 양을 갖고도 최적화된 영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카메라에 전원을 올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감도의 수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수치 또한 내가 결정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오토로 잡아 놓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AF 버튼이 있습니다. 이 AF 버튼은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명칭인데요, 자동 초점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에는 수동 방식과 자동 방식의 초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아웃포커싱 혹은 펜포커싱. 자, 아웃포커싱은 내가 촬영하고 있는 대상의 뒷부분에 초점을 흐려서 배경과 찍고자 하는 오브제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수업 중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펜포커스는 내가 찍고 있는 대상과 배경이 양쪽 다 초점을 잘 맞은 상태를 펜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이미지의 배경과 이미지의 주제가 되고 있는 대상과의 분리 방법은 촬영하는 표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르신들께서 이 AF 버튼을 알고 계셔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촬영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립을 잡고 나서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내가 찍고자 하는 영역의 프레임을 잡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촬영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동 초점을 방식을 택하면 왼손에 렌즈를 잡았던 그립을 이용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무더운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매우 추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매우 추운 겨울철에는 건강을 신경 쓰면서 AF로 촬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버튼이 WB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곧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들은 그 대상에 떨어진 반사된 빛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저희 눈으로 들어온 빛이 저희 뇌 속에 있는 시신경을 자극해서 그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시광선엔 색의 온도값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태양 아래서 볼 수 있는 색 온도값은 5500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 켈빈 온도는 내가 보고 있는 빛, 그 빛을 담고 있는 색에 대한 온도가 5500이라고 하는
단위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는 그 태양값에 있던 5500 켈빈 온도가 되지 않겠죠. 이래서 아마도 어르신들께서 우리 손자 손녀 돌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분들의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의외로 푸른색이 돈다든가 노란색이 돈다든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가 저물 때에 붉은 노을이 벌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푸른색이 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색온도의 파장으로 인해서 그런 색으로 확장되어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푸르스름한 거라든가 붉은기가 돈다든가 옐로우기가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AWB,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항상 고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초급 과정에서 공부를 더 하신 이후에 중급 과정이나 고급 과정에 가게 되면 이 색온도를 이용한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같은 장르에서는 이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속샷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촬영을 해주죠. 근데 이 한 장 한 장 촬영해주는 샷을 컨티뉴 샷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연속 촬영의 모드를 바꿔주면 촬영을 연속으로 촬영을 해줄 수가 있고 한번 눌렀을 때 연속으로 촬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그 4가지 버튼에 대한 얘기를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시면 안쪽에 그 정보값을 볼 수가 있고 또 요 LCD 모니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카메라의 모드를 수동 방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모드로 설정을 한 것은 수동 방법인데요. 카메라의 앞에 있는 이 다이얼이 조리개와 셔터를 조종하는 다이얼입니다. 이 조리개와 셔터라는 것은 조리개는 렌즈 안에 있는 렌즈 구멍을 의미합니다. 셔터는 이 카메라 본체 뒷면에 셔터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조절해주는 기구이죠. 조리개나 셔터 둘 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카메라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절하는 장치를 매뉴얼을 놓게 되면 사용자가 조리개 수치와 셔터 수치를 전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AV 조리개를 의미합니다. 곧 이 얘기는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조리개의 수치에 맞춰서 셔터 값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조리개의 수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셔터 값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자, TV로 바꿔놓으면 이 셔터 값에 셔터의 속도에 따라서 조리개 수치가 만들어집니다. 곧 이 얘기는 어르신들이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 매뉴얼 모드보다는 아파처 밸류 모드 혹은 타임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시겠죠. 그 다음번에 또 하나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이 카메라의 제조사에서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죠. 요 밑으로 다이얼을 보면 이 카메라에는 포트레이트, 인물 촬영, 그리고 풍경, 랜드스케이프, 풍경 촬영, 그리고 클로즈업 촬영, 그리고 스포츠를 할 때 촬영할 수 있는 모드를 설정해 놓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음식 촬영용 모드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트렌드들이 식사하기 전에 멋진 음식을 찍는 것이 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드는 모드이죠. 그리고 또 밤에도 촬영할 수 있는 모드까지 프로그램을 다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드는 지금 이 비디오 카메라처럼 보이는 이 이모티콘의 모드는
바로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어르신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바로 이 영상 촬영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도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화면이 잘 보이시죠? 제가 설정했던 이 화면에 AWB, 오토값, 플레이 매트 값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르신들한테 카메라의 앵글,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카메라의 거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